과학구역의 미친 X 양자입니다. 양자 기술 왜 미친 X니? 이게 너무 괴상하기 때문에 정체를 거의 알 수 없다. 그래서 미지수 X를 넣어서 인간의 상식과 직관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이론이라서 미쳤다는 말밖에 나올 수 없다. 양자 우리 볼 수 있어? 양자. 양자를 보여줄게. 갖고 왔어 양자? 다 모았나? 양자를 보여준다고?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자, 여기 양자가 이 안에. 자, 와, 자, 이게 양자야? 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양자는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자가 작다는 거야 아니면 투명하다는 거야? 사실 그 용어가 틀렸는데 양자라는 용어가 좋은 용어가 아니야. 양자의 격을 설명하는데 양자는 무언가 이렇게 띄엄띄엄하다는 뜻이고 양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래 원자야. 원자.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이게 뭐지? 동전. 동전. 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자를 확대를 해서 동전만하게 만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원자를 원래는 확대해서. 너무너무 작은데 안 보이는데 이거를 똑같은 비율로 동전을 확대시킨다면 이 동전은 지구의 크기가 됩니다. 원자와 동전은 한 10억 배 정도 차이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하나하나는 그거를 많이 모이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너야. 네 몸 자체가 원자로 돼 있다고. 그 원자 하나를 보려면 엄청나게 확대를 해야 겨우 보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손이 되고 책상이 되고 볼펜이 되고 종이가 되고 지구가 되고. 호동이는 내가 원자라고? 조금 더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많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모여야 아주 많이 되잖아. 모여야 될 것 같아. 신기하다. 자, 저게 바로 아까 우리가 절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원자를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고 아까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는 얘기 안 했잖아. 맞아. 어떻게 생겼는지는. 궁금했어. 원자의 생김새는 저렇게 한 가운데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이런 공들이 모여 있는데 저것을 원자핵이라고 하고 저 주위에 막 이렇게 유령같이 돌아다니는 거 저걸 전자라고 해. 전자. 사실 이 구조가 되게 신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태양계랑 비슷해. 맞아.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지구, 화성, 목성 돌고. 그런 우주의 모습이 사실 원자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 전자인데 유령 같은 전자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학문이 양자역학이라서 전자를 이해하자 새로운 종류의 공학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학의 이름이 전자공학. 전자공학을 이용한 회사들이 전자 이런 전자 회사들 그 전자가 바로 요 전자야.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그런 회사는 없어. 대박. 양자 너무 재밌는데? 양자역학은 언제 누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1900년부터 한 25년쯤의 형태가 처음 갖춰졌고 27년쯤이 됐을 때 양자역학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927년 양자역학이 완성이 대충 됐다라고 말할 때 바로 요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솔베이 회의라는 건데 솔베이 회의. 이 사진이 유명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사진에는 이미 노벨상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 1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어요. 와, 절반 이상이 노벨상을 받은 거네. 그럼 엄청난 정보 사진이네. 엄청난 정보 정말. 사진. 어마어마한 과학자가 왜 모인 건데? 바로 양자역학으로 야기된 물리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물리학의 위기. 양자역학으로 이론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말도 안 돼. 이제 이런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어느 편을 들었을까? 나도 답을 알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반대했다고. 아인슈타인이? 사실 전설 같은 얘기도 해. 미국에서는 이 얘기가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자, 민우하고 승희가 좀 도와줘봐. 아 그럴까? 본다는 건 뭐지? 보는 것만으로도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자, 본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호동이를 우리가 본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빛을 호동이에게 비추어서 이 빛이 호동이 몸에 맞고 튕겨나오는 걸 우리 눈에서 받으면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빛을 맞은 호동이는 이 빛 때문에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 호동이 같이 큰 물체는 빛에 맞춰도 움직이지는 않지만 쏴봐. 움직인다. 근데 사실 그 원자나 전자와 같이 너무너무 그 작은 것들은 이 빛을 쪼이는 것만으로도 움직여. 아, 전자 전자들이.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나 하면 이미 거기에 이미 없는 거지. 따라서 이처럼 본다는 것이 전자 또는 원자 같은 것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그 원자나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확정성이라고 하는데 불확실하다는 건 모른다는 거지만 아예 완전히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지. 하지만 아까 우리가 빛을 이렇게 쬐으니까 여기 어디쯤 있다는 것은 아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위치를 확률적으로 알 수 있다. 아마 여기 주로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없을 것 같고 확률이 여기가 제일 클 거야.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즉 본다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정확한 값을 알 수 없고 확률로만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리우는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인데 이게 표준 해석인데 이것이 당시 이제 과학자들한테는 큰 충격이었어. 왜 충격이었어? 확률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것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 가졌던 굉장히 큰 장점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야. 몇 월 며칠 일식이 일어나고 언제 달이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 가운데 학문으로 인정받았던 것인데 지금 코펜하겐 해석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야. 이것이 당시 과학자들한테 특히 이제 기성 과학자들한테는 이거는 물리학이 가서는 안 될 길이야. 뭐 양자역학이 옳고 그걸 떠나서 뭐 확률적으로 하겠다, 뭐 알 수 없다 이런 말 자체를 거부했던 거죠. 주로 이제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이게 세대 갈등처럼 됐는데 젊은 과학자와 나이 많은 과학자. 자,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나이 든 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엄청나게 화를 내게 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달은 저 항상 저기 있는데 눈으로 봐야지만 존재한다는 거야? 아니 관측을 해야지만 비로소 달이 저기 있는지 알죠. 아유, 그럼 난 못 봤는데요. 내 친구가 봤으면, 호동이가 봤으면. 이렇게 그 며칠 동안 회의하는 동안 계속 그 두 그룹이 서로 싸우게 된다고.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다시 또 설명하고 그러면 다음 날 또 이상하다 그러고 또 싸우고 계속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자 나이 든 이제 과학자가 이제 한 가지 말을 하게 돼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하지만 젊은 과학자도 이제 지지 않지. 지지 않지. 그렇지만 신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는 우리가 말할 바가 아닙니다. 주사위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건 확률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지? 그렇지. 바로 확률을 써서는 안 된다. 물리학은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불확실한 확률로 기술하는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일단 결과적으로 누가 이긴 거니? 결국 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와. 아 이건 약간 이제 오보긴 한데 완전 됐죠. 완전 오보래 오보. 와전되긴 한데 어쨌든 과학자 가운데 아는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할 만큼 사실 아인슈타인은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이제 26살의 나이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뭐 이미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었고 실제 양자역학의 첫 번째 가장 초창기의 중요한 업적도 아인슈타인이 했고 아인슈타인의 노벨상도 양자역학에 대한 업적으로 받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을 했고 사실 죽을 때까지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양자역학의 역사에서는 아인슈타인은 좀 장애물이었달까? 하지만 양자역학의 발전 과정에서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많은 질문들이 중요한 이제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긴 했어. 근데 나도 또 준비해온 게 있거든. JTBC 드라마 또 시지프스를 보면 아. 조승우가 양자 기술로 아, 타임머신을 타임머신. 개발하거든. 혹시 이것도 가능해? 자, 모든 기술이 극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 마술과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깜빡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고분자 화합물을 양자 전송을 통해 위상 이동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3, 2, 1. 전송을 시작하자. 즐거운 여행들 되시고. 기분이 계속 빙빙 도는 것 같아. 이제 저는 뭐 타방송이지만 이제 대탈출해서 시간 여행도 해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한 물리학자가 심각하게 타임머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어서 크게 한번 그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오. 바로 킵스온이라는 이제 물리학자인데 아, 킵스온은 아마 이름을 그 들은 사람도 인터스텔라 그렇지 자문. 인터스텔라의 자문으로 유명한 노벨상도 받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 킵스온이라는 사람이 좀 약간 괴짜스러운 논문을 물리학계에서는 좀 뭐 이런 논문을 쓰나 이제 그런 논문을 썼는데 이게 또 물리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에 실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웜홀이 있으면 된다는 논문. 웜홀이란 것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수학적인 구조인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냥 그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여기 공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부산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게 게임에선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공간의 두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고 하는 가상의 어떤 그런 튜브랄까? 그래서 뭐 여기 만약에 웜홀이 있다면 내가 일로 들어가면 갑자기 우리 집 거실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연결이 그 물리학적으로 가능은 해. 이 튜브의 이 지름이 35승분의 1m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1하고 0을 35개를 써. 분의 1m 정도의 크기로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가능해. 사실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이 킵손의 논문은 만약 이런 눈 깜짝할 사이 아주 얇게 존재하는 이 웜홀이 큰 규모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안정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곳을 통해 뭐 우주선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하나 알려진 물리에서는 유일한 가능성이고 뭐 이 이외에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양자 기술이 엄청 이렇게 발달을 하면 언젠가는 순간 이동이 또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사실 순간 이동이 양자역학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해서 이제 물어보고 하지만 이제 양자역학에서 양자 전송이란 게 있거든. 사람들이 양자 전송이란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순간 이동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자 전송이 뭔지를 약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자 전송에서 전송되는 것은 물체가 아니라
정보야. 정보. 마치 뭐랑 같냐면은 팩스라는 기계는 이렇게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의 내용을 먼저 읽어서 이것을 통신선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서 저쪽 기계에서 복사 또는 프린트를 한 것을 팩스라고 하잖아.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쪽 문서가 저쪽으로 갔다고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전송은 아니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의 그 양자 전송이란 것은 여기 원자가 있는데 원자에 어떤 정보가 있어. 그 정보를 저쪽 원자에 옮긴 거야. 이런 의미에서 양자 전송을 이동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전송된 것은 정보뿐이다. 물리학자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그게 가능하면 과거랑 미래가 막 뒤섞여. 원인과 결과가 뒤섞이고. 그러니까 총을 쏴서 총알 맞아야 사람이 죽는데 이게 빛보다 빨리 움직이면 총을 쏘기 전에 죽고 총을 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인과 율이 깨진다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가 순서를 뒤바꾸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빛보다 빨리 움직이면 안 돼. 안 되네. 그래서 빛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속도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원인이 항상 결과보다 앞에 있다는 그 기본 원칙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안 깨질 거야.